정희야,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다.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하며 검은색 정장깃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거울 속에서도 보일 정도였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들 민수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34살이 되도록 결혼 생각도 없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그 가족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전신 거울은 작았지만 제 모습을 다 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미용실을 30년 넘게 운영하면서 늘 남의 머리만 만져왔는데 정작 제 머리는 언제 제대로 손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젯밤에 부랴부랴 파마를 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준비 다 됐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들놈이 새벽부터 와서 이것저것 챙겨준 과일 세트가 테이블 위에 번듯하게 놓여 있었어요. 한 상자에 10만 원은 좋게 나갔을 것 같은 고급 과일들이었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울 텐데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시선이 그 옆에 놓인 제 낡은 가죽 핸드백으로 향했습니다. 가죽이 군데군데 벗겨지고 손잡이도 닳아서 솜이 비치는 그 가방을 오늘 같은 날 들고 가기가 좀 그렇긴 했어요. 하지만 다른 가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 가방 안에는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이 들어 있었거든요. 핸드백을 열어서 안쪽 지퍼를 확인해 봤습니다. 작은 봉투 안에 접어둔 낡은 영수증이 그대로 있었어요. 누렇게 발에서 글자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그 뒷면에 볼펜으로 적어둔 전화번호만큼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왜 이런 걸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15년도 더 된 일인데 말이에요. 그때 그 일만 아니었다면 민수 아버지도 살아있을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이런 생각은 하지 말자. 오늘은 좋은 날이야.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목에 걸친 진주 목걸이는 시어머니 유품이었어요. 가짜 진주였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날엔 품격 있어 보이라고 꺼내서 해봤어요. 립스틱도 평소보다 진하게 발랐고 볼렌지도 살짝 터치했어요. 엄마, 시간 됐어요. 민수의 재촉 소리에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요? 분명 기쁜 일인데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혹시 상대방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뭔가 불길한 예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미용실을 하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은 어느 정도 생겼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민수가 처음 여자친구 부모님 이야기를 꺼낼 때부터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이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대요. 정년 퇴직하시고 지금은 쉬고 계신다는데 되게 점잖으신 분 같더라고요. 그때 민수가 한 말이었는데 왜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공무원이라는 말에 정년 퇴직이라는 말에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했는지 모르겠어요. 딩동.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택시를 불렀나 보네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가방 끈을 어깨에 매는 순간 안에서 영수증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가시죠. 민수의 밝은 목소리 뒤로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만날 그 사람이 혹시 그때 그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겠죠. 서울이 얼마나 넓은 곳인데 그런 우연이 있을 리가 없어요.
아마 제가 너무 긴장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걸 거예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속에서 무언가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무슨 냄새였을까요? 택시 문을 열고 앉으면서도 저는 핸드백을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영수증이 오늘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이 아버지 박철호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한정식집 입구에서 인사를 건네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들면서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니,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냥 목소리가 비슷할 뿐이야. 아, 네. 안녕하세요. 민수 어머니 윤정희입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인사를 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박철호라는 그 남자는 65세 정도로 보였는데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검정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정말 공무원답게 반듯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쪽은 지연이 어머니 김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지연이 어머니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머리도 예쁘게 단정하고 깔끔했고 화장도 곱게 하셔서 품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손을 맞잡으며 웃으시는데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리고 저희 딸 지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항상 민수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뵙고 싶었어요. 지연이는 정말 예쁜 아가씨였어요. 간호사라고 하더니 차분하고 단정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눈인사를 하면서도 계속 아버지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앉으시죠. 민수가 나서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한정식집 특실로 들어가니 넓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어요. 분위기는 좋았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자리에 앉으면서 박철호 씨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어머님, 미용실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디에서 하세요? 박철호 씨가 물었는데 그 순간 제 손을 내려다보더라고요. 미용실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손톱 밑에 염색약 자국이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 자국을 보며 그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대치동이면 좋은 곳이네요. 오래 하셨어요? 30년 넘게 했어요. 그 순간 박철호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이고, 정말 대단하세요. 30년이면 정말 오래된 거네요. 지연이 어머니 김명자 씨가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분도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전에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왜 이렇게 낯익을까요? 박철호 씨가 갑자기 던진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잔을 들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 그럴까요?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마 착각일 거예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착각이라고 하기엔 너무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치 저를 어디선가 본 기억을 더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민수가 슬쩍 테이블 아래에서 뭔가를 주워들었어요. 작은 메모지였는데 그걸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어디서 떨어진 건가 보네요. 지연이가 말했지만
저는 그 메모지가 제 핸드백에서 떨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영수증이 떨어진 건 아닐까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적혀 있어요? 박철호 씨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메모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전화번호 같은데 010-3247-8956. 이거 누구 번호인지 아세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번호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15년 전 제가 영수증 뒷면에 적어둔 바로 그 번호였어요. 박철호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 번호를 듣는 순간 그의 눈에 뭔가 번뜩이는 게 보였어요.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혹시 그 번호? 박철호 씨가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물잔을 들어 입을 가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흘릴 뻔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박철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을 받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때 그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도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아직은. 민수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주인 찾아주면 되겠네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메모지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라는 것을. 음식이 나왔네요. 자, 드시죠. 김명자 씨가 밝게 말했지만 테이블 위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갈비찜과 각종 나물들이 정갈하게 차려졌는데 정작 아무도 젓가락을 들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박철호 씨는 계속해서 저를 흘끔흘끔 쳐다봤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얼굴을 떠올리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그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드디어 박철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뭔가 날카로운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아, 그러셨군요. 실례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홀로 민수 씨를 키우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 대답이 너무 짧았나 봐요. 박철호 씨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그럼 미용실 수입만으로 아들 대학까지 보내신 건가요? 쉽지 않았을 텐데. 이상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게 예의에 맞나요? 지연이도 당황한 듯 아버지를 쳐다봤고 민수는 포크를 꽉 쥐고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해낼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대치동 미용실이면 임대료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언제부터 그 자리에서 하셨어요? 왜 이런 걸 자꾸 묻는 걸까요? 마치 저를 신문하는 것 같았어요.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순간 박철호 씨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15년이라는 말에 뭔가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15년. 그럼 2010년경부터시겠네요. 그쯤 될 거예요. 왜 이렇게 정확한 시기를 묻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2010년이면 제가 강남구청에서 민원 담당으로 일할 때네요. 혹시 그때 구청에 민원 넣으러 오신 적 있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강남구청 민원 담당이라고요? 그럼 정말로. 아,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이었어요. 2010년 정확히 15년 전에 저는 강남구청에 갔었거든요. 남편이 사고로 죽은 직후 보험금 문제로 여러 번 갔었어요. 그리고 그때 만난 공무원이 이상하네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박철호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 핸드백을 보더라고요. 그 가방, 오래 사용하신 것 같네요. 네, 오래됐어요. 가죽이 많이 낡았네요. 언제 사신 건가요? 이상해요. 왜 제 가방에까지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안, 오래됐어요. 혹시 그 안에 뭔가 중요한 걸 넣고 다니시나요? 계속 꼭 쥐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때 그 사람이라면 제가 왜 이 가방을 꼭 붙들고 있는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에요. 아버지, 너무 개인적인 질문 같은데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철호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그냥 어디서 뵌 것 같아서요. 혹시 15년 전에 강남구청 민원실에서 자기야, 김명자 씨가 급하게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냥 궁금해서요. 오늘은 아이들 상견례 자리잖아요.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맞아요, 아버지. 오늘은 즐겁게 식사해요. 지연이도 거들었지만 박철호 씨의 시선은 여전히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때 민수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왜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캐묻으시는 건가요? 캐묻는 게 아니라 분명히 캐묻고 계시잖아요. 미용실 언제부터 했는지, 가방은 왜 그걸 들고 다니는지. 이게 상견례 자리에서 할 질문인가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지연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김명자 씨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수야, 괜찮아. 제가 아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져 있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엄마.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게 예의에 맞나요? 젊은 친구가 어른한테 함부로 말하네. 박철호 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함부로요? 저희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시는 건 괜찮고요? 그게 함부로 대하는 거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궁금하면 뭘 해도 된다는 건가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테이블 사람들까지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민수야, 그만해. 엄마는 왜 참으세요? 뭔가 잘못된 일이라도 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우리를 대하는 거예요? 그 순간 박철호 씨가 뭔가 떠오른다는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잠깐, 혹시, 그리고는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15년 전의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혹시 그때 박철호 씨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윤정이 맞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드디어 그가 저를 완전히 기억해낸 거예요. 15년 전 그날 강남구청 민원실에서 만났던 그 공무원을, 그리고 제가 그에게 무엇을 했는지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박철호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를 완전히 기억해낸 직후였는데 그 표정이 너무나 복잡해 보였어요. 분노인지 당황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자리를 뜬 후 테이블은 더욱 어색해졌어요. 지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물잔만 만지작거렸고 김명자 씨는 한숨을 쉬며 남편이 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버지가 오늘 왜 저러시는지.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사과했어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마 저희를 처음 보셔서 긴장하신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긴장 때문이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얼굴이 얼마나 창백해졌는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응, 괜찮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보험금 문제, 그리고 구청에서 만난 그 공무원. 그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자살이라며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억울했어요.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단지 빚이 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청 민원실에 찾아간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혹시 도울 방법이 없는지 어떤 제도라도 있는지 알아보려고. 그때 담당자가 바로 박철호 씨였고, 저기 아버님이랑 누구랑 인사하고 있네? 민수의 말에 고개를 들어봤어요. 계산대 근처에서 박철호 씨가 누군가와 짧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있는 걸로 봐서 회사원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남자의 얼굴도 어디선가 본 것 같았거든요. 15년 전 기억이 흐릿하긴 하지만 분명 어디선가. 아, 혹시 그때 구청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박철호 씨가 저에 대해 뭔가 확인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헤어졌어요. 그 남자는 다른 테이블로 돌아갔고 박철호 씨는 다시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욱 확신에 찬 눈빛이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받은 것처럼. 죄송해요. 오래 기다렸나요? 박철호 씨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까의 어색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뭔가 냉랭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제 핸드백을 쳐다봤어요. 아까보다 훨씬 의미심장한 시선으로. 그런데 어머님, 그 가방 정말 오래 사용하셨네요. 15년은 좋게 된 것 같은데. 왜 자꾸 15년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는 걸까요? 그리고 제 가방을 그렇게 유심히 보는 걸까요? 네, 오래됐어요. 그 안에 중요한 게 많이 들어있나 봐요. 아까부터 계속 꼭 쥐고 계시는 걸 보니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제가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혹시 오래된 영수증 같은 것도 보관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영수증을 몇 년씩 보관하기도 하던데 이번엔 정말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영수증이라니. 이건 우연일 수가 없어요. 영수증이요? 네, 예를 들어서 2010년 10월 15일자 영수증 같은 거 말이에요. 그 날짜를 듣는 순간 저는 모든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2010년 10월 15일. 그날이 바로 남편이 죽은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구청에 찾아간 날이기도 했고요. 왜, 왜 그런 날짜를, 그냥요. 그냥 그런 날짜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을 본 적이 있어서요. 박철호 씨의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확실해요. 이 사람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고 저를 완전히 알아본 거예요. 자기야, 갑자기 왜 이상한 소리를. 김명자 씨가 당황하며 남편을 제지하려 했지만 박철호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옛날 일이 생각나서요. 15년 전에 제가 민원실에서 일할 때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지연이가 거의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박철호 씨는 계속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부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고가 좀 이상했죠. 겉으로는 단순 교통사고 같았지만 그만해요.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어요. 박철호 씨는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들고 있던 가방도 지금 어머님이 들고 계신 것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영수증에는 아빠, 지연이가 울먹이며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철호 씨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영수증 뒷면에 적힌 전화번호가 바로 아까 민수 씨가 주운 그 메모지에 적힌 번호와 똑같더군요. 그 순간 테이블 위의 시간이 완전히 멈췄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철호 씨는 이제 모든 걸 다 말할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 당신 남편 교통사고 말이에요. 겉으로는 단순 사고 같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그만하세요. 지연이가 울면서 아버지를 말렸지만 박철호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고 현장에 브레이크 자국이 없었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발견된 편지 한 통. 그 편지에 적힌 전화번호가 바로 그 영수증 뒷면 번호와 같았죠.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편지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당신이 그날 제게 말했잖아요. 남편이 빚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요즘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그건 하지만 정작 보험금은 자살로 처리되는 게 억울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러 오신 거고. 박철호 씨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해갔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남편이 자살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정작 자살로 처리되는 건 억울하다니? 그건 정말 자살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소리쳤지만 박철호 씨는 계속했어요. 그래서 더 조사해 봤어요. 당신 남편 보험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만해요, 제발. 5억이었어요. 5억? 그 돈이면 빚도 다 갚고 아들 대학도 충분히 보낼 수 있죠. 민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소리예요? 민수야. 제가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민수는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추측으로 저희 아버지를. 추측이 아니야. 박철호 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당신 어머니가 제게 보여준 편지 내용을 기억해요. 정희야, 미안하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민수 잘 키워라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그 순간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까지 모두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런 편지는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경찰 조사에서는 그 편지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박철호 씨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혹시 누군가 그 편지를 숨긴 건 아닐까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만해요. 제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뭘 알아요?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박철호 씨도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그날 당신이 제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제발 도와달라고,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고 울면서 매달렸잖아요. 그래서요?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이상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살했다는 편지까지 있으면서 왜 자살이 아니라고 우기셨던 거예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날의 모든 것을. 엄마. 민수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의심과 걱정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엄마, 설마 정말. 아니다. 절대 아니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어요. 15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박철호 씨가 다그쳤어요. 그 가방 안에 있는 영수증 보여주세요. 뒷면에 뭐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싫어요. 제가 핸드백을 가슴에 꼭 껴안았어요. 왜 싫어요? 떳떳하면 보여줄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정말 그만하세요. 이게 상견례 자리에서 할 일이에요? 지연이가 울면서 아버지를 붙잡았어요. 지연아, 넌 몰라.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민수가 박철호 씨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팽팽했어요. 당신 어머니는 그만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핸드백에서 그 영수증을 꺼냈어요. 15년 동안 품고 살았던 제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이 담긴 그 종이를 보고 싶으면 보세요. 하지만 당신도 그날 저한테 한 말 기억하겠죠? 박철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이 그날 제게 뭐라고 했는지 정말 기억 안 나요? 제 손이 영수증을 펼치려는 순간 박철호 씨가 갑자기 손을 뻗어 제 팔을 붙잡았어요. 그만해요. 그거 펼치지 마세요. 왜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걸까요? 분명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도 그날의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왜요? 왜 갑자기 보지 말라고 하세요? 제가 박철호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얼굴에서 당황스러운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됐어요. 안 됐어요. 당신이 먼저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제 손가락이 영수증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접혀있던 그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그만해요. 박철호 씨가 급하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영수증을 완전히 펼친 상태였어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영수증이에요. 앞면은 정말 평범한 마트 영수증이었어요. 2010년 10월 16일 남편이 죽은 다음 날 제가 산 우유와 빵의 영수증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뒷면이었어요. 뒷면에 뭐가 적혀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영수증을 뒤집자 볼펜으로 적힌 전화번호가 나타났습니다. 010-3247-8956. 아까 민수가 주운 메모지에 적힌 바로 그 번호였어요. 하지만 그 밑에는 전화번호 말고도 다른 게 적혀 있었어요. 짧은 메모 한 줄이었죠. 박철호 010-3247-8956 도움 약속. 그 글씨를 본 순간 박철호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기억나시죠? 당신이 그날 제게 뭐라고 했는지. 박철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입술만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민수가 영수증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민수가 아닌 박철호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10월 17일, 제가 강남구청 민원실에 갔을 때 당신이 담당 공무원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자살이라며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하소연했죠. 엄마, 그런데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박철호 씨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부인,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 자살 아니에요? 남편분 빚이 많았다면서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박철호 씨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울면서 말했죠. 정말 자살 아니에요.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빚이 있긴 했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라고요. 그만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말했죠.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지연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김명자 씨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조건이었는지 말해볼까요? 그만해요. 제발. 박철호 씨가 거의 애원하듯 말했어요. 당신이 그때 제게 한 말 그대로 해볼게요. 부인, 저도 사람이에요. 규정상 어려운 일을 도와드리려면 그만한 보답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지연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 통장 번호 알려드릴 테니 보험금 받으시면 10%만 입금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거짓말이에요. 박철호 씨가 소리쳤어요. 그럼 왜 당신 전화번호가 여기 적혀 있어요? 도움 약속이라는 메모와 함께요? 제가 영수증을 흔들며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한 달 후에 보험금이 나왔어요. 5억 원 전부 다요. 당신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험회사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사고사로 결론 지었죠.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약속대로 5천만 원을 당신 계좌에 입금했어요. 이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계좌번호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박철호 씨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제가 잘못된 일에 연루된 건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이 영수증을 계속 보관했던 거예요. 엄마. 그럼 아버지는 정말.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살이었어요. 제가 마침내 15년 만에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아버지는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보험금을 받으려면 사고사여야 했고,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심지어 다른 테이블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당신이 지금까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예요. 제가 박철호 씨를 바라보며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혹시 15년 전에 갑자기 집을 샀거나 자녀 교육비에 큰 돈을 쓰지 않았나요? 5천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었을 테니까요. 그 순간 지연이가 뭔가 떠오른다는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아버지, 혹시 그때 제 의대 등록금. 박철호 씨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15년 전 그날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쥐고 거래를 했어요. 저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그는 돈을 받기 위해. 그리고 지금 그 거래의 결과로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운명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요. 테이블 위에는 차가워진 음식들만 그대로 남아 있었고, 우리 네 사람은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15년 전의 진실이 모두 드러난 지금,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지연이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의대 학비가 그런 돈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김명자 씨는 남편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남편의 비밀에 충격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박철호 씨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저는 영수증을 다시 접어 핸드백에 넣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숨겨야 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지연아,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는 지연이가 고개를 들며 말하려 했지만 눈물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괜찮아. 너한테는 잘못이 없어. 정말 그랬어요. 지연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돈으로 공부했을 뿐이에요.
잘못은 어른들이 한 거죠. 하지만 제가 의사가 된 것도 민수 오빠를 만난 것도 모두 그 돈 때문인 거네요. 그렇지 않아. 너는 내 실력으로 의사가 됐고 민수를 좋아하는 마음도 진짜야. 돈이 사람의 마음까지 만들어주지는 못해. 지연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혼란과 고마움이 동시에 들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수가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의 과거가 지금의 선택을 막아서는 안 되지 않겠니?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15년 전에 우리 어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 하지만 그 잘못이 너희들의 미래까지 망쳐서는 안 돼. 박철호 씨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못은 제가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지연이 어머니한테도 말 못한 일이었어요. 그때 정말 돈이 급했거든요. 김명자 씨가 남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분노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돈으로 지연이가 좋은 의사가 됐으니까 이제라도 의미 있게 써야겠어요. 지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그 돈의 진짜 의미를 찾기 위해서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싶었어요. 민수도 지연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지연아, 우리 부모님들의 과거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좋아해. 그건 변하지 않아. 지연이가 민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 같았어요. 상견례는 결국 완벽하게 끝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게 더 좋은 결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한 거니까요.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해야 했어요. 박철호 씨는 15년 전의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김명자 씨는 남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지연이는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민수는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영수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기로 했어요. 15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게를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지연이랑 결혼할 거예요.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날의 상견례가 진정한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서로의 상처를 알고 그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 긴 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